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바쁘면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퇴사 통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요즘에 그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누워서 돈 벌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몇 가지나 해보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또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11.러 저는 유행하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배달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팡 이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보고 이모티콘 만들기, 뭐 NFT?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셀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정약용님 채널에 있는 거 제가 다 해보셨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은 것들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니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네네. 아 내가 그래도 이거 하니까 돈도 잘 들어오고 내가 이제 노동에 들어가는 수고로움도 좀 괜찮았다 하는 거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네. 오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일단 이거는 듣기 전에 좀 아셔야 될 게 저희가 한 게 좋고 나머지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 저희 기준으로 우리한테 맞는 건 이거였다 정도로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다르니까. 누워서 돈 벌기님들 입장에서는 네. 가장 베스트였던 거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많이 나지만 돈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수고로움도 적게 되면서 돈도 꾸준히 잘 들어왔던 거 1위는 뭐예요? 저는 블로그랑 제휴 마케팅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블로그로는 애드포스트랑 에스포스트 비용이랑 그리고 제휴 마케팅 그리고 광고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비용을 좀 받고 있는데 솔직히 광고 비용이 제일 높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 건당 30에서 50만 원 사이로 받고 있고 그리고 제휴 마케팅은 내가 하는 만큼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번 포스팅을 써놓으면은 이게 계속 알아서 몇만 원씩 들어오니까 솔직히 산정을 못 해요. 얼마 들어오는지. 근데 제일 꿀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애드포스트는 제가 방문자 수가 한 3,000명 들어오는데 블로그에 월 10만 원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시는 분들이 그 블로그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이버 블로그. 제가 티스토리도 해봤는데 티스토리는 애드센스 수익이잖아요. 근데 전 그게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네이버 블로그를 제휴 마케팅과 아까 애드포스트 그런 것들을 쓰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의 거 포스팅해주는 데까지 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하기까지의 꿀팁, 키우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지금처럼 막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트렌드를 잘 알게 돼가지고 키워드 잡는 법을 그냥 체득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키워드에 넣어서 썼고 지금은 이제 키워드 마스터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완전 공식적으로 글을 많이 쓰는 편이죠. 아 그러면 하루에 포스팅 1포스팅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1일 1포스팅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루에 날 잡고 60개를 써봤어요, 글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블로그가 2개니까 30개씩 해가지고 한 달치를 하루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1일 1포스팅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일 1포스팅을 굳이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몰아서 쓰시는 방법도 있다. 저는 실제로 블로그 했던 시절에 1일 1포스팅으로 블로그가 많이 컸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버스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되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좀 그래도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자주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편이고 뭐 맛집 같은 거에 포스팅을 하거나 뭐 제품 리뷰 이런 포스팅을 할 때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진을 많이 찍지 마세요. 15장에서 20장만 딱 찍고 앞에 딱 찍고 메뉴 찍고 그것만 자기만의 순서를 딱 만들어 놓으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굳이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쵸. 모바일로도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네이버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티스토리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앱이 있는데 네이버가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블로그랑 제휴 마케팅 그 광고 받아서 하는 포스팅이 네. 상당히 이제 좋은 게 1순위인 거고 네. 뭐 어떠세요? 지금 가장 이제 좋은 거 어떤 거? 저는 인스타그램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요즘에 릴스라고 동영상을 조금 짧게 만든 그런 쇼츠 같은 영상이 좀 화제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인스타그램도 피드랑 릴스가 나눠져 있는데 피드로만 광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릴스를 통해서도 이제 광고 수입이 좀 생기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는 팔로워가 11만인데 원래 3만 정도일 때도 그때도 이제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은 일단 유튜브보다는 편집하는 시간이 훨씬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미지 컨텐츠로 사람들의 반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글을 되게 길게 쓰는
쓰는 편이긴 한데 글보다는 좀 더 사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그래도 편집할 시간이 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저한테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1순위로 꼽았을 때 그 인스타의 이제 수입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한 달에 진짜 많이 벌었을 때는 한 3,400도 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팔로워에 따라서 한 피드당 몸값이 달라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는 그 한 피드당 5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한 번 하고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3만 정도 일 때도 어떻게 보면 팔로워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스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팔로워 늘리는 어떤 꿀팁은 뭘까요? 이거는 요즘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릴스를 많이 활용을 해라.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엄청 많이 큰 상태고 릴스가 알고리즘 노출을 되게 잘 해줘요. 그래서 보통 피드는 그 해시태그로만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릴스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제 영상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팔로워가 없는 분들이 빨리 키우려면 인스타그램 릴스를 많이 활용하시고 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다가 영상을 입히시면 되는데 편집도 엄청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어가지고 내가 그 블로그에 맛집만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인스타는 그 좀 통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행이면 여행만 딱 하고 맛집이면 맛집만 하고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 릴스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릴스에 이제 들어가는 음악 저작권이나 이런 건 다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컴퓨터로 안 하고 그냥 휴대폰에서 다 네. 편집해가지고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스타그램은 컴퓨터로 못 하고요. 모바일로. 그럼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주기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은 잘 못 올려서 한 2일에 하나 정도 올리고 있는데 자주 올리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올리다 보면 한 영상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영상으로 진짜 팔로워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순위 알아봤는데 네. 2순위는 어떤 게 이제 지금 부업으로서 괜찮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달. 쿠팡이츠. 그게 사실 저 광고 들어가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안 하는데 직장인분들이 부업으로 했을 때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하루 했을 때 9시간인가 7시간인가 했어요. 근데 한 10만 원 이상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바쁘면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퇴사 통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 날 때만 해도 되고 이래서 너무 부업으로 괜찮았다. 그럼 쿠팡이츠 하려면 어플 깔고 뭐 영상 좀 시청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할 수도 있고 차 타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했을 때 네. 10만 원 이상 네. 실수령 앱으로 벌었다. 네, 그리고 이게 피크타임이 있어요.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배달 많이 몰릴 때 내가 좀 중심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배달 한 건 했을 때 10,000원 넘게 주거든요. 그럼 너무 괜찮죠. 그럼 2순위는 어떤 거세요? 저는 이순이가 컨셉 투어라고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한 게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행 상품을 그냥 허니블링만의 여행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객을 해서 이 여행을 같이 사람들과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이 이거는 이제 팔로워분들이 있어야 그리고 이분이 판매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통 여행에 패키지 여행이 있고 자유여행이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 여행이 너무 편한 거는 그냥 내가 일정이나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 안 알아봐도 여행사에서 다 짜여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근데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가는데 이게 컨셉 투어라는 거는 되게 그런 패키지 여행에서 되게 자유도가 낮았던 거를 인플루언서가 뭔가 여행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도 편하게 올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여행이라서 요즘에 되게 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 플랫폼에서 요즘에 이 컨셉 투어를 만들려고 되게 서비스를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이제는 일반인 분들도 본인만의 그런 좋았던 여행이 있으면 그거를 여행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거로 이제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행사라는 이제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일개 개인이 네. 여행 코스를 짜가지고 네.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행사를 끼지 않고 개인 여행을 만들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은 여행자 보험도 있어야 되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여행사를 끼고 하면 이제 여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이에요. 근데 일반 패키지 상품에는 이제 미국을 갈 때 등산을 가는 여행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미국도 좋아하고 나는 등산도 좋아해. 이러면 이거를 정말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어떻게 보면 세임철이나 기타 등등 그 플랫폼의 장점들만 좀 뽑아먹는 거고 내가 메인이 되어가지고 그 네.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같이 네. 여행 가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네. 보통 며칠 코스를 짜는 거예요?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최근에 다녀왔던 다낭 골프 여행은 3박 5일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미국을 가는데 그거는 또 8박 10일 국내도 만들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걸 이제 한 상품을 이렇게 한번 했어요. 네. 사람들 모아서. 네. 그럼 그 한 상품 했을 때 얼마 걸려요? 이게 또 나라마다 그리고 인원마다 달라요. 그리고 코스를 내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국내는 한 뭐 100 정도 이게 해외는 근데 네. 약간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건가요? 이게 그것도 좀 사실 구조상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수수료 구조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한 상품에 예를 들어서 최소 모객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을 찼을 때 이제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데 뭐 해외 같은 경우도 한 100에서 300 사이 정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건 여행사랑 네. 그냥 쇼부 쳐가지고 그냥 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보통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모객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 100 정도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0 사이도 이제 볼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국내는 항공 이런 게 끼지 않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수수료가 작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사에서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호텔 쪽에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만약 개인이 그걸 했을 때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건데 여행사에서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좋은 점이 개인이 자유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또 단체 예약을 하면 항공이나 호텔 가격은 저렴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여행 상품은 저렴하면서도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 네. 저런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컨셉 투어라는 걸 이제 알아본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걸 하려면 네. 어떤 노력을 하면 그걸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마이리얼 트립에서 그런 뭐 서비스를 이제 만들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뭐 입점을 하는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컨셉 투어만 하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데가 여행 가라는 위트래블이라는 여행사인데 그런 곳에서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상품만 좋으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객력만 있으면 사실 그 여행사에서는 여행이 출발만 하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할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신청을 해보시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자가격리도 좀 많이 풀렸으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 번쯤은 도전해볼 네. 만한 거네요. 그리고 여행 상품도 제가 예를 들어 이런 테마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행사에서는 다 그게 있거든요. 연결하는 곳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알아서 만들어 주셔요. 사실 이게 정말 좋은 게 내가 이제 힘든 순간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을 모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알린 다음에 이제 모객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올리는 노력과 이제 사람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찾지 않으면 이게 여행이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처음에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을 출발할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친해져야지 이 여행이 되게 즐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혼자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다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 뭐 게임도 만들어야 되고 다 이제 한 번씩 말을 걸어야 되고 약간 이런 노력. 그렇지만 여행에서 친해지기만 하면 너무 편해요. 아 그러면 지금 2순위까지 말했는데 네. 3순위는 어떤 거였어요? 3순위는 이제 재능 마켓인데 제가 해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뽑았어요. 근데 이 재능 마켓이 저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블로그가 있잖아요. 나한테 광고가 잘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올렸어요. 재능 마켓에 내 블로그에 광고하라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블로거들이 만약에 10만 원 받으면 저는 20-30만 원을 올렸거든요. 근데도 차라리 그렇게 좀 단가를 높여놓고 조금 덜 받는 게 저는 맞더라고요. 아까 재능마켓이라고 하면 뭐 크몽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런데 보통 내가 막 전자책을 팔거나 뭘 해주거나 막 이러잖아요. 내가 뭐 영상 편집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 재능 올리시는데 전 거기에다가 제 블로그 광고를 올렸어요. 아까 블로그에 광고가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크몽에다가 이제
내 블로그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만 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올린 거네요. 네, 왜냐면은 그 블로그 광고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근데 너무 스팸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받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좋은 업체만 내가 받아서 선별해가지고 하려고 이제 제휴마켓을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휴마켓을 활용해서 블로그로 수익화를 또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럼 3순위는 지금 어떤 거가 괜찮으세요? 저는 유튜브가 제가 2만 구독자일 때 월 1,000만 원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오. 유튜브만으로. 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라는 게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지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는 2만 구독자여도 이게 본인 채널만의 그런 특성이 있으면 충분히 너무나 그 회사원보다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뭔가 컨셉을 지켜서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치만 사실 3위로 뽑은 거는 너무 들어간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여행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경제 채널도 하기도 하지만 여행 유튜브는 너무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또 정보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 클립이 한두 개 정도라면 여행 유튜브는 한 200~300개거든요. 촬영할 때도 힘들고 편집할 때도 힘들어서 수입은 많이 벌고 뭐 본인의 그런 가치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지만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구독자 한 2만 정도 모았을 때 네. 여행사로부터 네. 광고를 받아가지고 네. 수익화 시킨 건가요? 저는 관광청이나 아니면 여행 그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에서 여행 지원도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품,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었던 게 골프 여행 영상을 만들었는데 암슬리브라고 이제 골프할 때 원래 동남아 갈 때 차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품이 협찬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여행 영상에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PPL도 들어오고 여행 지원도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여행 유튜브 채널은 이제 촬영과 편집은 엄청나게 빡센 대신에 네. 구독자가 좀 적게만 보여도 네. 상당히 다양한 광고가 많이 맞아요. 들어오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쁘지 않으니까 3순위 정도로 뽑았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1, 2, 3순위까지 알아봤는데 네. 그 다음 순위로부터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그 다음은 이제 이모티콘인데요. 제가 이모티콘을 엄청 많이 출시를 해봤는데 솔직히 카카오에서는 다 떨어졌어요. 강탈 엄청 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지큐 마켓은 넣으면은 다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안 팔려도 솔직히 그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적게 들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요즘에는 너무 경쟁률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추천드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너럴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모티콘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출시했을 때가 가장 많이 팔리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월에 한 3~4만 원? 근데 제가 그때 한 노력이 진짜 한 만드는데 한 10분 올리는데 한 10분, 그리고 내 블로그에 하나 이거 했어요 하고 올린 거 끝. 그래서 1시간도 안 돼, 한 30분 걸려가지고 그렇게 벌었던 거고,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계속 팔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또 추천할 만한 게 있었어요? 저는 강연이 여태까지 제일 수입이 많이 벌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뭐 강연은 좀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4위로 뽑았고요. 그렇지만 강연은 저도 처음에 제가 학창시절에는 막 진짜 남들 앞에서 뭔가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좀 부끄럼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번 하니까 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집중 있게 들어주고, 그리고 제 책 이름이 여행으로 먹고 살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을 얘기했을 때 되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반응이 좋은 거를 첫 번째 했을 때 보고 좋았던 것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연 횟수도 많아지고 강연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강연이 좋은 점이 강연 자료를 이제 처음에 하나 좀 만드는데 그렇게 수고로움을 있게 한다면 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나도 이제 말하는 스킬이 쌓였고, 그리고 강연 자료도 있고 몇 회 정도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또 꿀처럼 될 수 있는. 그럼 강연은 원데이 특강인가요? 거의 원데이 특강도 있고, 그 사이버 대학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연강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강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네. 블로그가 됐던 뭐가 네. 됐던 간에 좀 쌓아놔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것도 본인만의, 솔직히 진짜 찾아보면 본인이 잘하는 게 진짜 한 가지는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이라는 거를 되게 수익화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노하우를 푸는 걸로 저는 강연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도 강연하는 분도 있어요. 주부님이 살림살이 그런 거 살림 잘하는 법 이런 것도 강연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 블로그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강연도 본인이 찾아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네. 실제로 해본 것들 중에서 노력 대비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사람들이 하면 뭐 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더라, 이런 것들은 워스트는 어떤 게 있어요? 워스트라기보다는 되게 힘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저 1년 걸렸는데 책 출판. 근데 사실 이 책 출판을 제가 1년 정도 하고 나서 베스트셀러까지 됐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인세 수입이 전혀 그렇게 막 기대할 정도로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책 쓰는데 너무 수고로움은 많지만 수입은 이제 가장 적은, 그치만 가장 부가가치 창출이 많이 되는 게 책 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책 출판을 하고 나면은 이북도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주셔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북이 판매량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실물 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 출판은 아니지만 나는 뭔가 내 인생에서 한 번은 책을 남기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크리에이터 일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 출판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열려요. 저는 워스트 생각해보니까 캐시워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워스트냐면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해서 동전을 100원씩 하루에 모아가지고 기프티콘을 깎았잖아요. 깎았는데 기프티콘이 기한이 너무 짧은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날린 걸 2번을 날리니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은 지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베스트 돈 들어왔던 거랑 그 다음에 별로였던 것까지 좀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강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강의인데 그 중에서 줌강의. 저도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솔직히 집이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날아가요. 근데 줌 강의는 진짜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만 일어나서 좀 세팅은 전날에 해놓고 아침 일어나서 잠기 깨고 하면은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딱 하고 퇴근도 없어. 그리고 인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의를 열면은 뭐 100명을 받든 200명을 받든 그게 너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이거를 왜 마지막에 넣냐면 어쨌든 강의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강의하고 싶은 분들끼리 모여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강의하고 싶은 사람 그룹을 뭐 10명을 모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강의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애 잘하는 법 강의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홍보를 올려서 이제 모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중강의를 하기 위한 네. 홍보를 할 수 있는, 모객할 수 있는 그런 데 어디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단톡방에 들어간다거나 다른 분들이 이제 모객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모객만 해주시는 그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결국에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말한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게 자기 사업을 어쨌든 해서 부수입을 만들려면은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는 그냥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돈 추가로 안 들이면서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니까, 안 되더라도 일단은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저희가 말한 게 다른데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홍보해서 할 수도 있지만 돈 안 들이고 좀 빨리 하려면 내 거 키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어쨌든 뭐 블로그나 기타 SNS들을 키워놓으면 네. 그걸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거고,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너무나 귀한 꿀팁과 정보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정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걸 참조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부업이나 도전해볼 만한 부수익거리가 있다면 한번 실행해보시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각자의 채널에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